오늘 시장이 많이 미끄러졌죠. 미끄러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일단 냉정하게 보시면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있었다. 교육받으신 대로 진행을 한다면 변동성에 관련된 내용에 매매를 할 수 있죠. 물론 직장 다니시고 볼일 보셔야 되시고 또 정석 투자의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은 변동성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 근데 주력주의 기준의 매매를 잡아 놓으시고 그 이후에 그 주력주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주력주 기준에서도 쉽지는 않죠. 오늘 같은 날도 IT 종목의 눌림, 자동차의 눌림, 이런 흐름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가져가게 하니까요. 그렇다고 주력주를 쉽게 정리해서 다시금 재편입한다,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결론은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전략 비중을 다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유자산에서 두산중공업이 됐든 HMM이 됐든 또 오늘 기준에서는 셀리드의 흐름이 됐든 이현제약의 흐름이 됐든 이런 흐름들의 병행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지금 장에서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고점 낼래요.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송 8시 30분 또 9시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꾸준하게 끝까지 들여다보시고 자료까지 다 받아가셔서 내일 기준에, 목요일 기준에 불타는 수익률, 불타는 종목 여러분들 계좌에 꽉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 다만 기술주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기술주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음봉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자꾸 내놓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나스닥 지수가 일단은 2016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했다. 기술주가 시장을 견인했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기준에 요 자락, 미국의 대선의 승기가 민주당에 잡혀서 민주당 쪽에서 부자 증세라든가 또 행정, 정책적인 부분이 변화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변화가 오게 되면은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효과가 많아질 수 있다. 근데 결국은요, 시장 견인한 쪽은 이쪽이 전부 기준을 잡는다. 결론적으로 요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 저점 대비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 또 일본 증시도, 유럽 증시 마찬가지예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는 이제 올림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정정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조정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하방을 잡고 얼마든지 시세를 낼 수 있는, 언제든지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대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음봉이 쭉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음봉이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음봉이 깊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꼬리를 달고 다 돌렸는데 그게 왜 돌렸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마이너스 8%대 하락. 이 기준이 고빈도 거래에 의한 알고리즘 매매에 쉽게 표현해서 뻑이 났다. 그 부분이 다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마이너스 4%로 끝났죠. 마이너스 4%로.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놓은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조정의 기준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강력한 흐름, 기술주의 강력한 흐름. 우리나라만 기술주 못 가야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어떻게 돼 있어요? 장대양봉의 흐름. 이것이 누가 이끌어주는 흐름이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잡아놓은. 그리고 그들이 이 꼬리가 빠져서 이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다른 업종군이 순환성으로 흐른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업종군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거죠. 자, 일단 해운, 조선, 철강, 건설, 그다음에 요즘엔 여행, 항공주까지. 일단은 해운 같은 경우 HMM, 우리는 이 수익을 다 잡아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수익은 좀 놓쳤죠.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30만 원 전후에서 이 기준 잡아드렸는데 41만 원까지 오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PER이 10배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결국은 그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업종이 바뀌었다. 기술주 팔아서 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결론은요. 지금 33만 원, 33만 원.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 이제 순환성으로 일부 이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시장이 원하는 건 이따만한 장대 항공이죠. 그 장대 항공이 나오려면 누가요? 전기전자 업종이 이런 30%의 랠리를 이끌어줬던, 그리고 이 고점을 넘겨주는 2020년도에 전기전자 업종은 고점을 넘겼다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이 기준에 금리를 실제 올릴 때에도 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아니죠. 테이퍼링이 단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어때요? 2020년도에 실적을 바탕으로 고점 넘기고 저점을 코로나19 때에도 깨지 않고, 어느 저점이요? 2016년 저점. 유가증권 시장은요, 그 저점을 깨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삼성전자의 이 꼬리 달린 요 흐름이 시장의 랠리를 이끌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랠리를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서 요 꼬리 빼고 나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요 꼬리만큼의 기준에 요만큼 움직였죠. 이들이 크게 안 빠지니까 이 지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차분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 주도주가 바뀌었어요.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막연하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겨 놓은 게 누구냐는 거예요. 요만큼의 흐름을 가져가는 쪽 업종 말고 이만큼을 땡겨 놓은 쪽, 막연하게 전기전자 업종이 미끄러져야 된다, 종목이 바뀌었다, 얘네들은 못 간다 해버리면, 이 지수 올려놓은 것만큼 빠져내려가 버리면 시장은 무너진다. 34%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쪽이, 또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들래요? 그걸 따지지 말고 삼성전자 100원 등락에 얼마? 0.85포인트. 뭐 쉽게 표현하면 1포인트가 등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1포인트. 유가증권 시장이.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 원 초반이잖아요. 만약에 호사가들의 얘기처럼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미끄러져. 예전에 6만 원까지로 미끄러져. 지금 8만 원인데 6만 원까지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만 원 빠지죠? 2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따지면 0.85니까 얼마? 170포인트를 삼성전자 끌고 내려갑니다. 혼자서. 그게 우스운 게 아니잖아요. 포스코가 41만 원 찍고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져서 33만 원 수준에 놓여져 있다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8만 원인데 이때 당시에 이 고마움을 모르고 전기전자 업종에 올렸는데 그냥 시장이 올라갔다 생각해버리고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빠질 거예요. 얼마? 뭐 10,000원 빠져? 2만 원 빠져? 이때 기준으로 6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치면, 그럼 2만 원 빠진다고 치면 170포인트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21%까지 내려왔어요. 동네 창피하게. 하이닉스가 아니라 전체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38% 하던 게 지금 34% 수준으로. 그럼 얼마예요? 170포인트 빠져내려간다고 치면 전기전자 업종 전체로 기준을 잡으면 전기전자 업종도 85포인트 빠지겠죠. 똑같이. 오히려 더 빠지겠지. 삼성전자보다 더 빠지겠죠. 오히려. 근데 이렇게만 따져도 얼마? 255포인트가 빠졌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 삼성전자가 6만 원 빠지면요, 시장지수 전기전자 업종에서 255포인트를 내립니다. 그들이 들어올려놓은 포인트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조종받아야 된다? 업종이 바뀌었다? 그럼 시장 급락하라는 얘기뿐이 더 돼요. 그럼 255포인트가 빠져요. 그러면 34% 비중이 255% 빠지면, 그러면 나머지 70%라고 대충 빠집시다. 2배. 그쪽도 똑같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500포인트 빠지겠네? 똑같이 빠지면. 그럼 얼마예요? 755포인트. 삼성전자가 2만 원 빠지면 시장이 빠질 수 있는 범위가 755포인트까지도 빠진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 기준의 시장이 얼마예요? 2,600, 2,700이죠. 2,700이라고 잡고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시장이 대략적으로 뭐 3,200포인트라고 한다면 얼마? 500포인트의 기준이 잡히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면 저 고점까지. 삼성전자의 기준점 잡아서 여기까지 밀리면 2,300, 2,400까지 밀리면. 이해 안 되세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포스코가 33만 원까지 내려왔지만은 41만 원 대비해서 시장이 포스코 33만 원 내려왔다고 20% 가까이 내려왔다고 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34%인데 그들이 밀고 내려가면은 또 전체적인 시장이 동반적으로 조정, 똑같은 폭의 조정이 나와버린다면 그렇다면 삼성전자 2만 원 빠지면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예를 들어서 뭐 두산중공업이 아우 이거 너무 과열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만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2만 5천 원 내려왔다고 해서 시장이 깨지진 않잖아.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라도 2만 원까지 내려가 3만 원 대비 얼마 빠지는 거야? 30% 이상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시장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한 생각을 해서 아유 삼성전자 아유 못 가. 전기전자 어떻게 가. 아유 하이닉스 못 가. 이따구로 얘기하는 그런 채널을 보셔봐야 그러면 결국은 시장 지수를 계산해서 봤더니 야 진짜 삼성전자가 2만 원 빠져? 야 그럼 전체 시장 700포인트 이상 빠지는데 혹은 삼성전자가 10,000원, 7만 원까지 내려와? 보셨죠? 7만 원 가전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경험치로만 놓고 보면서 에이 뭐 삼성전자 7만 원 가면 아이 7만 원 갈 거야. 이거 사지 마. 삼성전자 7만 원 갈 거야. 다른 거 사. 꼭 그랬던 사람이 보면은 이번에 포스코 41만 원 할 때 그거 사라고 얘기한다고. 업종을 바꿔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밀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밀린다. 시장까지 깨진다는 얘기. 시장이 깨지는데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용가리 통뼈 666이에요. 자, 한번 갑시다. 시황을 원래 짧게 하고 마케팅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황 짧게 하고 그냥 막 광고만 하고 대박 보셨죠? 이렇게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 자, 이모티콘 드렸잖아요. 용가리 통뼈 666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저도. 근데 용가리 통뼈 666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시장이 깨지는데 너만 올라가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많이 빠진 것도 아니야. 1% 빠졌더니 이만큼 밀려요. 응? 그잖아요. 1%채 안 빠졌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 2% 빠져버리면 여기 막 1,000개 이상 빠져요. 합쳐가지고 막 2,000개씩 빠져버려요. 종목이. 근데 그중에 몇 종목 올라가면은 와 대박 나셨죠? 그게 용가리 통뼈 666이야. 너만 올라가니? 너만 잘할 수 있어? 시장이 깨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깨져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아유 걔네들은 조정받고 나머지는 갈 수 있어요. 앞으로는요 아유 금리 얘기 나와서 테이퍼링 나와서 아이고 뭐 시장 못 가요. 말도 안 되잖아. 자 용가리 통뼈 666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저 물도 마실 겸 용가리 통뼈 666 물도 마실 겸 얼른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이모티콘도 우리 밑에 직원분들이 올려주시고 했는데 능동적으로 한번 쭉 갑시다. 용가리 통뼈 666, 용가리 통뼈 666 이쪽도 보시면은 132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21개뿐이 없어. 그럼 안 되지. 용가리 통뼈 666 한번 갑시다. 오늘도 발토장 꾹 찍고 갑니다. 교육받으러 왔어요 하셨는데 시황교육도 교육이잖아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머슴한테 의존하시면 되죠. 시황 어떻게 보나요? 머슴님. 윤정두가 보는 시황은 무조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황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기니까 일요일 날 시황 얘기 드리는 게 4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거 유튜브에 뒤져서 보시면 됩니다. 금리, 환율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계속 차분차분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지금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예? 자, 용가리 통뼈 666. 이렇게 참여도가 낮으면 글씨가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666만 하시든가 그러면 666만 갑시다. 용. 야, 이것도 글씨 쓰기 벅차구나. 그래도 666 한번 가셔야지. 666. 빨리. 이건 뭐 능동적이지가 않고 너무 수동적이면은 그러면 뭐 윤정두도 무슨 재미로 해. 용가리 통뼈 666. 오케이. 재미 없어지려고 그래. 좀 능동적으로. 그렇죠. 용가리 통뼈 666. 오케이. 동 선생님도 이쪽에도 계시네요. 우리 VVIP 회원님도 계시는데 캐치스탁은 왜 몇 개 안 올라오는 거야? 이제 막 올라오네요. 그렇죠? 일사천리 선생님께서도 용가리 통뼈 666. 지금 우리가 IT를 가지고 있어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I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IT가 못 갈 때는 항상 못 가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보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이 아유 죄송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내년에 800조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800조. 800조를 예상하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2조가 전망치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18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800조가 내년에 200조가 예정이 되고 있죠. 200조.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이. 근데 삼성전자 62조, 하이닉스가 18조. 두 개 합쳐서 80조. 그럼 어떻게 돼? 200조 대비 40%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조 대비 40%. 40%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34%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에 지금 89조 2천억인데 또 484조인데 내년 전망치 순이익이 이렇게 적게 잡았을 때도 46조. 이쪽은 하이닉스는 얼마나 나와요? 14조 수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PER이 이쪽 같은 경우는 뭐 11배 수준이지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감안했을 때는 이런 게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더 심각하죠. 내년 전망치가 14조 수준이면 오늘 주가 밀린 거 감안하면 7배 때 8배가 안 나와요. PER이.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이번에 조금 뭐 생산 라인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주가를 이렇게 밀고 내려갔다. 시가총액을 90조 미만으로 또 밀고 내려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행복한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죠. 셀트리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36조입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40조까지 시가총액 올려놨을 때 그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죠. 이번에도 뭐 시가총액이 3위까지도 올랐을 거예요. 영업이익은요? 택도 없죠.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하고 실제 실적이 나오는 거하고. 근데 지금 IT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 실적 부분을 성장성하고 혼돈하시는, 착각하시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 테이퍼링 단행하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테이퍼링 단행했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테이퍼링 단행했다? 신흥국에서 자금 빠진대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몇 번, 몇 날, 며칠을 설명드립니까? 그럴 일 없다. 주말에 약속을 미리 드릴게요. 주말에 특집편으로 금리, 어차피 이번에 FOMC 회의 6월에 열리니까 금리, 그 다음에 상품, 유가를 비롯한 그리고 환율, 채권, 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 시장은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주에서 오늘 같은 날 조금 멈칫거리고 또 눌려져 있고 한숨이 나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력주 비중은 유지를 하시고 뭐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눌려져 있었잖아요, 오늘. 근데 이 부분을 얘를 정리를 해서 이런 애로 가겠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운 좋게 예측에 맞는 거래량이 그 이상으로 터져주고 변동성이 24%까지 나와줬을 뿐이지. 그죠? 샐러드 같은 종목을 매일매일 잡아서 매일매일 수익 냈다.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료 고객만 200분이 넘단 말이에요. 윤정도 유료 고객분들. 무료 고객은 어떻게 돼요? 지금 14번째 방이니까 15,000명 이상. 또 유튜브, 또 홈페이지, 카페. 그럼 몇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몇만 명이 이 종목을 들어갈 수 있어요? 몇만 명이? 10,000명만 잡아도 1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인데 1,000만 원씩 들어가 버리면 1,000억인데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은 일정 범위의 소액의 비중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거래대금 1조 2천억씩 거의 뭐 매일매일 이런 식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샐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받고 소액 가지고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처해볼까? 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서 이연제약이 장중에 또 15% 막 이런 식으로 펑펑 치고 움직였어요. 요 흐름.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는 두산중공업의 교육 이후 4천만 주 교육 이후의 흐름. 또
샐리드의 경우에도 오늘 변동성, 그렇게 해서 누적적인 흐름. 마찬가지예요. SM,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가 이제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이쪽은 보여지는 게 있죠. 뭐예요? 매집. SM의 경우는 12% 이상의 매집. 언제부터? 5월 7일부터 딱 한 달 사이에 12%의 매집이 쌍끌이로 들어온다는 거. 거기에 또 특이한 거는 연기금과 기타법인. 외국인, 연기금, 기타법인.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외국인 위주로 더 많이 들어오죠. 외국인 기관 쪽에 매집이 6% 이상. 금액으로는요, 2,500억 이상. 그런 매집이 뒷받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이 실제 메이저들의 수급으로 연동돼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심리적인 면이 더 강해서 수급보다는 심리적인 면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요, 이런 기준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그래 작년에도 상한가 수익 내고 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고생했을 때가 15,000원 수준에서 들어가서 눌려져 내려올 때 거래량 없이 꾹꾹꾹꾹 그렇게 되면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죠. 또 손절도 했었죠. 근데 이번 기준에서는 13,000원대에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에 지금 보시면 6월 7일 같은 경우 11시 8분에 뭐라고 올려드려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 매입가가 13,000원대이든 혹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2,000억 이상의 거래량 터질 때. 그게 얼마입니까? 15,000원대. 15,000원대 거래대금이 15,000원대에서 거래대금이 2,000억 이상 터지고 본격적인 양봉이 쭉쭉 뻗어 올려줄 때. 거기에 이슈가 두 가지가 같이 뭉쳐버립니다. 6월 2일 날 20% 이상의 오버슈팅 나왔다 꼬리 달린 날. 그날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원전 관련된 우와 이거 봐라. 심리적인 내용.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장중에 공시가 나오죠. 수주 공시. 근데 그 규모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연 단위에 몇백억 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해서 27%까지 쫙. 그러다 보니 이제 어제 그 후유증이 일부 발생된 거죠. 근데 원체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 쉽게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은 무너집니다. 2조 이상을 찍고 1조 원대로 좀 밀린 상태에 그다음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거래대금이 1조 미만, 7천억 미만, 뭐 5천억 미만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시장 관심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횡보 이후에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거래대금 죽죠. 그래서 거래대금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어찌됐건 오버슈팅 이후에 그러면서 3월 7일 날 어떻게 합니까? 3만 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마지노선이다. 또 두산중공업 어제의 기준에서도 개장 전부터 7일 날 야간 또 개장 전부터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왜? 오버나잇은 50% 이상 가져가는 게 아닌데 오버나잇을 만약에 했더라도 그 다음날 고점이 형성되고 밀려 내려오면 시초가 대비 또 2, 3% 밀려 내려오면 그러면 정리해야 됩니다. 최고 고점 대비해서 어찌됐건 간에 5% 이상 밀리면 정리해야 됩니다.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33,300원, 3만 원. 그럼 여기서 정리가 됐다면 오늘 같은 날 또 기회가 있는 거죠. 왜 오늘 4천만 주 기준거래량 잡아드렸으니까. 자, 일단 두두두 한번 가봅시다. 출석 체크가 영 아닌 것 같아. 한번 다시 두두두 접속 인원이 적지는 않으세요. 두두두 한번 빨리 내일도 두산중공업 한번 또 들여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뭐 공개적으로 야 이거 끝내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 아니 1조 이상 오늘도 거래대금 터졌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고 관심 가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두두 한번 갑시다. 두두두 얼른 두두두 두두두 그렇게 해서 채팅방에도 두두두 두두두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도 두두두 두두두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교육도 오늘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샐러드 영상도 또 올려드릴 거예요.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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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두 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좀 두두두 두두두를 넣어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그렇죠. 유튜브 쪽에도 지금 유튜브 쪽에 134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 31개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134분이면은 어떻게 100개 정도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오늘은 엄지척이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없어? 응? 또 접속 인원도 129명뿐이 안 되시네. 어제는 이제 막 섹시하게 했더니 2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오케이 130분이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내일 또 전략 기준 잘 잡으면 되니까. 두두두두두. 응?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나 기다릴 거야. 물 마시면서 기다릴 거야.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응? 전달되는 시차 사이에 여러분들이 두두두두두 올려주시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두두두두 올려주시니까요. 지금 밑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께서는 조금 이따 이제 두산중공업의 거래량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래량 교육 자료하고 거래량 링크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자, 두두두두두두. 내일 당장 거래량 교육 받고 또 셀리드 같은 종목 또 두산중공업 오늘의 저점 대비 10% 이상의 수익 안 잡아오실 거예요. 두두두. 오케이 두두두. 그리고 유튜브 쪽에 항상 말씀드렸죠. 회사 안내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 기계적으로 맨날 넣는 거야. 유튜브 방뿐만 아니라 우리 요 라이브 방에도 문의 전화 이렇게 해서 넣으신 것처럼 유튜브에도 공지는 넣으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그리고 090919 비밀번호 수시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JD 김 선생님께서 대표님 두중 그냥 보유하면 되겠죠? 안 됩니다.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 시에는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응? 언제? 6월 7일 15시 10분에. 그러면 15시 10분에 이제 52,000원까지 종가를 땡겨놨다고 치면 그 다음날은 교육 조금 더 해드릴 텐데 고점에서부터 이길 고점에서부터 또 혹은 시초가에서부터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원래 그래서 31,000원 그 자락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6월 7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정재익 선생님처럼 31,100원에 매도했습니다. 목표 주가 30,000원이어서 차익 실현하셨던 경우도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31,600원 찍고 29,200원까지 내려왔어요. 7, 8%씩 밀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고? 그럼 거짓말쟁이죠. 주가가 5분봉이든 뭐 1봉이든 이렇게 올랐는데 5분봉 기준에 어제 그저께 기준에 7, 8% 밀렸는데 이걸 차익 실현 안 하고 냅뒀다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래서 지금의 25,000원까지 내려온 흐름? 그럼 3만 원 냅두니까 아유 어차피 냅두면 뭐 원전 동맹도 있고 3만 원 넘길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거 완벽한 저평가야. 이거 봐봐. 어마어마해. 외국인이 54% 갖고 있고 외국인이 50% 갖고 있고 대주주 물량 빼면 유통 물량도 없는데 한진칼 요즘 봐요. 그 고생을 시키더니 한진칼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지만 외국 기관 쌍끌이로 계속 잡아 끌어올리죠. 그냥 두두두두 아무 소리 없이 쫙쫙 거의 연기금까지. 에? 그런 내용들의 수급이라든가 혹은 펀드멘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의 기준은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 개선폭 대비 지금 주가는 PER이 10배 이상의 수준. 기계 쪽이 PER 10배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쯤 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에 월봉 기준에 장대 항공이 쫙쫙 뻗어 있을 때 그럴 때 동반적인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고 수급도 다소 부담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31,000원 또 언제 6월 7일 날 10시 11분에 29,500원 전량 차익 실현 감사합니다. 28,350원 감사합니다. 두중 3만 원인 목표인데 곧 도달인데 가져갈까요? 그럼 전략 다 잡아드렸잖아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유튜브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올려드린 내용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널 내에 보시면 두산중공업부터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부터 해서 전략 다 잡아드렸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차가 발생되니까 녹화를 하는 사이에 VIP 회원님들은 같이 매매를 하는 거고 녹화를 하는 사이에 어제 같은 경우에 녹화하는 사이에 얼마요? 삼성 엔지니어링 2350원 편입 추가적인 편입 2700원대 또 900원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기준에 오늘 21,700원 찍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33,000원대에서부터 편입의 기준. 그러고 나서 대한항공의 오늘 장중 고점이 34,000원대 훌쩍.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녹화할 때 15,000원에 우리가 싹 공식적으로 2천억 이상의 녹화 딱 해드리고 차트 잘라드리고 매매 사인 문자까지 싹 나갔을 때 그 다음 범위에 그래도 무료로 오픈해드리니까 보시면은 그때부터 계속 전략 꾸려서 대응하시면 또 교육받으시면 수익 나잖아요. 근데 꼭 보면 교육받아서 내가 성취한 다음에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다 과금해놓고 이상한 종목 받아다 맨날 망가져 있고 거래량 하나도 없는데 쥐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수익을 내면서 교육을 받아야죠. 오늘 기준에서도 왜 두산중공업이 4천만 주가 터지니까 변동이 나오는지 그게 좀 이해가 되셔야 혼자 홀로서기를 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죠. 이런 분들도 무료방에 계시면서도 18,000원대 들어갔지만 대표님 교육받고 그 교육대로 그래서 차익 실현했다 31,100원에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테라바다 선생님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이 50% 수익인데 6월 3일 그럼 어제 10% 올랐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45% 수익 중입니다. 6월 3일 기준에. 그럼 6월 7일 날 20%, 27%씩 올라왔는데 그럼 수익이 얼마예요? 그 수익을 확정을 짓고 계속 인사말이에요. 계속 인사말. 계속 인사말. 이세철리 선생님 두 중이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그렇게 해도 전량 매도하고 또 기준. 22,050원에 샀어요. 22,050원. 우리는 15,000원. 그리고 고점 얼마? 단기간에 3만 원.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블 났네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느끼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날도 잘 보세요. 어제 4천만 주를 말씀드렸고 내일도 4천만 주입니다. 그죠? 내일도 4천만 주 기준거래량을 잡아드려요. 왜? 오늘 4,800만 주가 터졌고 그에 대비해서 80% 정도를 보자. 4천만 주가 터지면 거래대금은 1조를 또 넘길 수 있다. 1조를 넘기면 시장에서 가장 최상의 거래대금의 종목이 된다. 그러면 밀리고 싶어도 덜 밀린다. 어제의 경우는 이제 뭐 원체 위에서부터 쭉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지만 그렇다고 2조를 넘겨 그러진 않죠. 마찬가지야. 앞으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서 횡보 내지는 차익 실현 물량 혹은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씩 밀리는 흐름. 그러다 어느 한 시점에 장대음봉 하나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급격히 안 밀려요. 어제 특이한 케이스고 또 어제 밀렸어도 2조 원씩의 거래대금 그렇게 형성되진 않아요. 내일부터는요 마찬가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은 잡혔는데 4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만 그나마도 변동이 나온다. 오늘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장 초에 이 거래량 어떻게 할 거예요? 거래량 부분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거의 뭐 800만 주, 1000만 주에 육박하는 기준 거래량 4천만 주 잡아드렸는데 10분 만에 400만 주가 아닌 800만 주. 그렇게 되면서 1분봉 기준에서 바바바바방 치고 갔겠죠. 시초가 대비 음봉으로 내렸다가 다시 돌리면서 바바바바방. 그럼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에만 요자락의 편입의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의 기준. 쉽진 않아요. 요꼴이 달리고 이만큼 내려오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맞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수익 내겠다는 게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복귀합시다. 이렇게. 3만 원에 왜 차익 실현했는지. 오늘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투자 경고라서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개별 매매로 접근하셨다면 따라 붙고 꼬리 달리자마자 얼른 빠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5MA, 20MA 거래량이 안 터지죠. 5MA가 벌써 이만큼 상향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서 5MA, 20MA 거래량이 터집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는 누적 거래량이 4천만 주 넘기는 거래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바닥에서 돌릴 때 흐름에 내가 따라 붙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요 고점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요 고점. 그죠? 그 이후에는요. 거래량 수반되면서 양봉 나오는 기준이 있나요? 아주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에 5MA, 20MA이지만 이 거래량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터졌을 때 고점, 여기서 잡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동시효과 거래량이 너무 많다. 4천만 주 기준 잡았는데 8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니까 저걸 기준 잡지 말고 그 다음 범위 기준을 잡자 했더니 요 정도 범위가 든다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거래량을 그 다음 범위의 기준 거래량으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얼마요? 5분봉 기준에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서 주요한 구간을 돌파하느냐 여부. 근데 오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5MA, 20MA. 오버나이트요? 오버나이트를 왜 합니까?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두산중공업 오버나이트 해도 되나요? 두산중공업 지금 사도 되나요? 두산중공업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 두산중공업의 기준에 월봉, 주봉, 일봉 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봉 볼게요. 두산중공업의 기준에 일봉 기준에서 잘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3,000원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돼 있어요. 근데 2,000억이 안 돼. 그 개별 매매 기준. 왜 2,000억을 자꾸 얘기하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거. 오늘도 2,000억 터져봐야 20회에도 못 들어왔어요,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20회에도. 이왕이면 거래대금 터진 거 보자니까요. 그리고 앞전의 거래량이 두산중공업 주봉에서 보시면은 앞전의 거래량, 월봉에서 볼까요? 월봉에서 보시면, 앞전의 거래량 원체 이제 다 넘겨버려서, 나중에, 주봉, 월봉 기준 잡아드릴게요. 월봉 기준. 여기 있구나. 요 거래대금이 지금에 와서 터져서 그런 거지 사실상 이것을 넘길 수 있을까요? 라는 기준을 잡았더니 없었거든, 거래대금이. 5월 20일 날 정확히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고 그리고 26일 날 2,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 그러면서 얼마까지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실린 거죠.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제한적이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나중에 이거 더 멀리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요날 녹화를 해드립니다. 이게 13,000원일 때. 그러면서 거래대금 2,000억 이상 터질 때를 보시죠. 라고. 그러면서 2,000억 터진 요날도 2,000억이 터졌어요. 근데 음봉이잖아. 이날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 나올 때 이때가 얼마? 15,000원 수준. 근데 우리는 요날 차익 실현을 해버리죠. 왜? 17,000원 넘기고 꼬리가 절반 달려요. 하루에 7% 움직였어. 지금이야 7%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는요. 변동 크죠? 기준점 지키는 거예요. 꼬리 달렸어. 고점 대비 1.5%, 고점 대비 2% 꼬리 달렸어.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일 때 거래량 수반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5MA, 20MA인데 5MA, 20MA에 야 두산중공업에서 한 10%씩 수익 내보자 단기간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2,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날 이외에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 날, 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 날,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인 날, 주가가 올라가면서 똑같은 거래량에도 거래대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이런 때 전량 차익 실현, 음봉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럴 때 꼬리 달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날 못 들어가겠죠. 캔들 크게 장이 끄니까 이런 날 편입, 이런 날 편입에 차익 실현인데 이렇게 보면 양봉이니까 여러분. 대박 나셨죠? 우리 여기서 다 사드렸어요. 거짓말쟁이다. 여기서 다 사드렸어요. 거짓말쟁이다. 얼마나 살 수 있었냐는 거지. 우리나라에 두산중공업 추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 그러지. 왜? 그러면 원전 동맹 얘기겠죠. 유치원생도 아는. 그럼 기술적으로는 에이 우리 여기서 사서 이렇게 갔다니까 뭐 기술적이야. 개뿔 이런다고. 냅뒀더니 더 가죠 이런다고. 여러분들보다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때 분명히 제발 부탁인데요. 이거 추가적으로 더 가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안 돼요.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접근하시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오버나이트 50% 이상 안 갖고 갑니다. 근데 여기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 했잖아. 근데 이날 조금 더 화면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쭉 올라간 다음에 밀린 다음에 3만 원에서 이탈되고 31,600원 찍고요. 그러고 나서 29,200원까지 내려옵니다. 7, 8% 밀린 거야. 근데 7, 8% 밀렸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락에서 자 보셨죠? 대박 나셨죠? 한 친구들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우리 잘했죠? 있다고 그래 얘기해. 아니 7, 8% 밀릴 때도 안 팔았는데 그럼 여기 7, 8% 10% 밀리면 여기서 팔았나?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기준도 없다는 거지. 우리는 매직계산기에서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결론은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우리는 편안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개파락이 나오고 음봉으로 밀렸지만 돌릴 때 거래량이 4천만 주를 넘길 수 있는 흐름이라면 따라붙어서 양봉일 때 그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옵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은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두산전공업 투자경고라서 지금 매매세는 드리지 않지만 투자경고가 아닌 일반적인 종목이야. 예를 들면 셀리드야. 자, 들어갑니다. 편입할 수 있습니다. 편입입니다. 비중은 요만큼입니다. 매수. 자, 이걸 들어가는 이유가요. 지금처럼 장중에 1회 1회에서 요래 합니다. 녹화 딱 뜨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듣고 문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수익 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보시고도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전략을 잡아드려도 그냥 가격만 보는 거야. 이 가격이 얼마지? 많이 밀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이 밀렸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덜컥덜컥 사 떨어지는 칼날에. 어제 종가에 샀더니 오늘 오르던데 되게 좋아.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도 어제 기준에 10%씩. 응?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이제 오늘 교육할 거예요. 오늘 교육해드릴 건데 샛배령의 기준에서 어제도 샛배령 교육해드렸죠. 어제 이제 야간 교육 셀리드 이거 영상 자르는 것도 좋지만 이 녹화를 하시면 그걸 또 해야 된다고. 막 셀리드 같은 경우에 셀리드가 아니라 샛배령 같은 경우 어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해놓고 샛배령 막 설명했잖아. 그거만 딱 자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샛배령 교육 뿌리면 되잖아. 뿌려드리면 되잖아. 그럼 샛배령이 이래서 샛배령이구나 라는 걸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많아. 맨날 똑같은 거 또 해드릴 수 없잖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샛배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받으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되죠. 지금 샛배령만 최근에 HMM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의 변형 샛배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지하게 녹화를 해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석 체크 한번 합시다. 그럼 제가 자료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4대 천왕 캔들 이렇게 합시다. 4대 천왕 혹은 캔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능동적으로 올려주시는 방에만 캔들 도서 자료 통으로 뿌려드려요. 아시겠죠? 아까 뿌려서 다 필요 없어. 통으로 뿌려드리라고. 그게 뭔지 몰라갖고 다운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14번째 방, 13번째 방 캔들 4대처럼 딱 올려주시면 캔들 도서 자료 쫙 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올려드려요? 지금 유튜브에 캔들, 샛배령 캔들, 망치형 캔들 전부 잡아놓은 녹화해놓은 거 여러 개 있죠. 오늘 기준에서는 샛배령 캔들 녹화해놓은 거 딱딱딱 뽑아서 다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HMM 38,000원 그 기준에 샛배령 1차 떴을 때 그거 뜨고 5만 원 가는 거. 또 다시 44,000원에 샛배령 뜨고 또 5만 1,000원 찍는 거. 그거부터. 또 두산중공업 변형 샛배령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서 폭발적인 폭등 랠리 나오는 거. 그거 잡아드리자고. 자, 샛배령 한번 4대 천왕 캔들 한번 갑시다. 목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사실. 능동적으로 빨리 샛배령 캔들 샛배령 4대 천왕 캔들 혹은 4대 천왕 올려주시면 이제 밑에 직원분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 캔들 도서 자료 4대 천왕 자료 통으로 다 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링크 유튜브 링크 동영상 링크 샛배령 설명한 거 제목 다 잡아놨으니까 그죠? 그거 복사해서 그 링크 낱개로 다 드리세요. 한꺼번에 다 드리지 말고 낱개로 그냥 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기준. 지금 밑에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캔들 더 기다리지 말고 그냥 올려드리라고. 밑에 듣고 계시면 바로바로 그냥 제가 올려드리세요 하면은 지금 캔들 하나라도 쓴 방, 4대 천왕 하나라도 쓴 방에 자료, 캔들 자료, 도서 자료 한 방에 샥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샛배령 동영상 링크 각 채팅방 그 공지사항에 보면 있어. 공지사항 14번째 방 공지사항 좀 안 바꿔놓을 거야?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기계적으로 바꿔놓으셔야지. 그 근무자 7시 퇴근하시는 분 저 공지사항 바꿔놓고 퇴근하시라래요. 6시 50분에 방송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 쪽도 4대 천왕 캔들 4대 천왕 캔들 주식 투시경 공지 카카오톡방 그 기준 누르시고 090919 들어오시면 교육자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지금 53분 해주셨는데 100분 정도 해주셔야죠. 140명 들어와 있으면은. 제게 남은 시간은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아있어요. 추가적으로 교육할 40분. 그 40분 동안에 빠르게 넘겨서 여러분들 추가 교육
오늘은 샛별령 말고 다른 캔들이라도 또 교육도 해드려야죠. 샛별령은 최근 너무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샛별령,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50% 수익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매집에 대한 내용들. 매집에 대한 내용들. 이 매집 자료들도 다 받으셔야죠. 오늘 23시에 매집 자료 또 해드릴 거예요. 어제 야간 교육에 거래량 교육을 또 해드렸죠. 거래량 교육을. 오늘도 시간 되면 또 해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1200만 주 수준의 개인들의 매집이 아니에요. 1300만 주. 어제 100만 주 또 샀잖아. 오늘 뭐 50만 주 떠넘기긴 했습니다만 손바뀜에서 위쪽으로 흐름이 나와줬고. 추세 범위의 내용도 간단하죠. 새로운 추세가 연출이 될 때 3에서 5거래일 동안의 기준. 지금 새로운 추세라는 건 이래요. 뭐 상승 추세 기준도 될 수 있고 하락 추세 기준도 될 수 있고 횡보 추세도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라든가 그 기준에 볼린저 밴드 기준에 요 라인을 치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한다? 아니지. 전략은 7가지 정도 나옵니다. 치고 올라가서 차익 실현하는 거. 왜? 꺾인다고 보니까. 두 번째는요. 치고 올라가서 위에서 꺾일 때 차익 실현한다. 이거. 세 번째는요.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편입하는 기준도 있어요. 그래야 오버슈팅이 자락이 커진다는 기준. 또 깨져 내려올 때 중간 라인에서 편입하겠다. 혹은 과매도 권역에서 편입하겠다. 뭐 이런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추세의 기준에서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추세선의 기준. 이걸 알아야 뭐 볼린저 밴드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초예요. 그러면 추세의 범위는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런 추세였어. 이 추세에서 이러한 추세로 변동이 나오길 원한다면 요 기준에 이 위로, 밑으로도 똑같아요. 3에서 5% 이상, 3에서 5% 이상,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 5에서 10% 이상,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이 위에서 맴돌고 흘러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그 새로운 추세가 이 평균의 이 평균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이 평균의 이 흐름으로도 잡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추세 범위의 흐름, 이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4월 15일 날 추세의 상단을 치고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가 어떻게 나와요? 띵. 응? 이렇게 나오죠. 이게 4월 15일이에요. 넘기고 나서의 새로운 변동성의 기준, 그리고 각도가 새롭게 나오는 각도. 이게 19,000원대. 이게 얼마? 14,000원 기준. 14,000원대. 이게 19,000원대. 그러고 나서 흐름, 어제 기준에서도 또 오늘 추가적인 강세. 여기서 거래대금만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만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변동성의 크기는 더 확대가 됩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서양식 패턴 분석이죠. 더 넓게도 그릴 수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건 언제 추세가 있었냐 할 정도로 이 구간이 없으면 이게 확장돼서 보여지니까 맨 처음 보신 것처럼 이런 추세 라인이 나옵니다. 맨 처음 보신 것처럼.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전 추세의 이 기준이 굉장히 적은 공간처럼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서 이 거래량이 그 다음부터 좀 밋밋했단 말이에요.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다시금 1,000만 주 이상에서 2천억 이상이 터져줘야 삼성 엔지니어링도 갑니다. 내일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야?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럼 벌써 두 종목의 거래량을 기준 잡아드린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4천만 주. 죄송합니다. 두산중공업 4천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 1,000만 주. 응? 벌써 잡아드렸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투자 경고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도 동영상을 잡아드렸죠. 어제 동영상 올려드리고 또 전략 부분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과 함께 셀리드 같은 종목군들 5월 11일 이후에 70%의 흐름. 요거 잡아가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좀 이따 맨 뒷부분에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셀리드도 보시면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1위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1위. 근데 어제 얘기해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어제 얘기해드리면은 벌써 소름 돋지 않아요? 그죠? 지금 몇 분이에요? 8시 6분이죠. 캔들 교육 딱 넣어드리면 그 다음에 바로 유튜브 링크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방 다. 유튜브 지금 라이브 방송해요 라고. 지금 저희 직원분들도 들으시는 거고 여러분들께도 출석 검사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분도 들으시고. 뭐냐면 쭉 강의하면 되지. 야, 3번 눌러주세요. 이걸 왜 할까요? 그럼 채팅방에 쭉 올라오겠지. 그럼 누군가가 띵똥띵똥 왜 올라오지? 아, 윤정두가 라이브 방송 하는구나.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하면 자료 드릴게요 해서 캔들 올려주셔서 그럼 자료 쫙 올려드렸잖아. 그럼 그걸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따 방송 끝나고 다시 보겠지. 그걸 보시게끔 이렇게 기다려?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는데 캔들 교육 자료 올려드렸으면 캔들 동영상 보시라고 기다려? 아니지. 그거 올려드리고 바로바로 유튜브 동영상 또 드리는 거야. 왜? 띵동 소리 보고 뭐야 방송하나? 해서 유튜브 동영상 보시러 오게끔. 근데 그분들이 잘못 봐가지고 새빼령 교육 받으러 가면 안 되잖아.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지. 생방송할 때 생방송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한 템포를 주더라고. 줄 필요 없어. 항상 맨 마지막 기승전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유튜브 지금 실시간 교육하고 있으면 유튜브 실시간 교육 넣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 동료들도 우리가 캔들 출석 체크하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교육하는구나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구나 좀 능동적으로 그래서 참여해달라는 거고 직원분도 명확하게 다른 직원분들께도 그거 알려드리고 그거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교육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링크가 지금 딱 멈춰져 있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셀리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래량 570만 주 터졌어요.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300만 주면 된다. 왜? 어제 이제 400만 주대 거래가 터졌는데 그 기준에 80% 수준이면 320만 주, 350만 주 되거든요. 근데 300만 주만 터져도 3천억 이상이면 순위 안에 들어온다. 근데 3천억이 아니라 지금 뭐 더 터졌죠.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받고 수익 감사합니다. 저도요. 완전 감사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섰어요. 와, TV 열심히 보면서 공부한 덕분에 수익 나고 있습니다. 와, 일주일 동안 뭐 빨간불이에요. 이런 내용들. 지난 5월 10일 날 이게 30분봉이에요. 10분봉. 10분봉 기준 잡아드리면서 뭐라고 기준을 잡아드렸냐면은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변동성. 캔들의 크기가 나오질 않는다. 여러분들 종목 싹 끄집어내서 봐보세요.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여기서 다 샀어. 살아오니까 사는 거야. 하다못해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야. 왜 13,000원, 15,000원에 왜 못 사냐 이거예요. 2천억만 넘기면 20위 전후 순위가 되는데 20위 전후 순위에 2천억 넘긴 종목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 윤정두가 얘기를 안 했어도. 그 다음에 거래가 계속 터지는지 그 앞에 거래 대금을 이왕이면 넘겨주는지 그래야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고점이 높아지니까. 근데 다 올라온 종목, 예를 들면 다 올라온 종목을 기준을 잡아요.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짓눌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주가가 횡보.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횡보. 근데 그 횡보를 못 견디죠. 왜? 이런 변동성을 단타치로 들어왔는데 또 나는 한 방에 상한 까먹을 거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랬는데 이 변동성이 둔화되고 이렇게 밀려. 그럼 어떻게 돼?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미끄러지는데 누군가 하나가 공매도가 됐든 누가 하나가 그냥 내리 꽂아버리면 그때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종목이 다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저 나쁜 애가 줬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육 안 받아서 모르는 거를 누굴 핑계를 대.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갖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주력이면 상관이 없다니까. 저평가 상태고 다소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고 언제든지 이 종목은 돌려서 나의 자산을 지켜주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변동성. 그냥 이런 변동성 훅 나왔다가 미끄러지는 그런 종목은 거래대금이 죽으면 일단 빠져나오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5월 10일 7시 28분에도 11일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어요. 300만 주, 3천억 수준에 또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형성되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6월 9일 어제 야간교육 23시 교육에 오늘도 23시 10분 교육에 이런 종목군들을 올려드려요. 물론 어제 기준에서도 두산중공업 4천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 1,000만 주를 미리 설정해드렸죠. HMM에 2천만 주도 미리 설정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HMM 오늘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음봉이었고 두산중공업은 4천만 주 개장 초부터 그 수준의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양봉이어서
단기를 공략할 수 있었고, 삼성 엔지니어링 거래량은 못 미쳤지만 OMA, 20MA 여기 써 있잖아요. 추세 매매. OMA, 20MA 수준에서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서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리고 23시에는 이현제약과 셀리드를 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23시 야간 교육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300만 좀 다 올려드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00시 32분에도 노란톡에 라이브 방송 못 들어오신 분들 노란톡에 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립니다. 교육 받으셔야죠. 그죠? 개장 전에 8시 53분에 여러분들께 이현제약 셀리드 딱 올려드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는 없어. 야간에는 분명히 거래량을 올려드리는데 아침에는 안 올려드려요. 왜? 유무료의 차이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종목이 가끔씩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라고. 야, 내가 이거 배워서 어떻게 한번 하면 어려워. 솔직히 이거 34년 노하우를 해드리는 건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금하실 건 과금하세요. 왜? 아니, 두산중공업 3만 원의 차익 실현해서 2만 5천 원에 다시 사는 거하고 5천 원 차인데, HMM 지금은 좀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은 세 차례 전량 차익 실현, 3월 말, 4월 말, 5월 13일 5만 원에 막 다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4만 천 원 뭐 이렇게. 또 어제 4만 천 원부터 재편입. 배워서 하기보다는 수익 내놓고 기준 잡으면 돼요. 어떻게 됐어요? 12시 10분에 13만 4천 100원. 개장 전에 이미 올려드렸잖아요. 개장 전에 이미 올려드려서 매입 단가 기준 시초가 돌릴 때 11만 원. 시초가 얼마였어요? 11만 300원에서 저가가 10만 5,700원. 6%씩 내려갔어요. 와, 그런 종목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24% 올랐다 부러워하지 말든가. 명확하게 교육 잡아드렸어요. 조금 이따 거래량 교육 또 해드릴 거예요. 빠르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현제약 또 셀리드 같은 경우에 오늘 셀리드 24%대 폭등. 개장 초에 10시 넘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의 움직임입니다. 개장 초에 다소 밋밋했다면 여기부터니까요. 다소 거래량도 밋밋했다면, 그리고 변동성도 제한적이었다면 거래 빵 터지고 움직일 때 첫 번째 자락 11만 원. 2,300개 종목에서 5종목을 딱 잡아드렸고, 그중에 두산중공업, HMM, 삼성 엔지니어링이 딱 포진돼 있고, 그리고 이현제약하고 딸랑 셀리드 2종목인데 그거를 안 들여다봐요? 못 들여다봐요? 분봉 보고 있었더니 빵 터지더라. 빠바방 터지더라. 빠바바바방 터지더라.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1만 원. 이 바닥에서 누가 얘기했어? 거래량 터지고 나서 두 번째 봉 나올 때 이 바닥에서, 혹은 쫓아갔으면 요 기준에서도 11만 1,400, 11만 4천 원. 요 기준에 다시금 여기서 못 잡았어. 그러면 거래대금 빰빰빰. 여기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캔들 크게 잡죠. 이거 막말로 누군가 들어와줘서 땡큐 합니다는 거지. 이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하나. 들어올 줄 알았으면 오늘 삼성전자 다 팔아서 얘를 샀어야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개인이 사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래량에 대한 기준을 잡고 거래량이 터질 때만 따라 붙는데, 여기서 내가 따라 붙었는데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안 사. 그러면 머리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우리는 33,000원대 샀어요. 오늘 기준에. 근데 34,000원 넘기고 동영상 오픈해드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34,000원에 샀어. 그랬더니 종가에 막 34,800원까지 눌러. 분명히 수급은 들어왔는데, 마감해봤더니 150만 주 이상 들어왔는데, 0.5% 이상 들어왔는데,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샀다고 막 들어올려줘? 얘는 더더욱 안 되죠. 그런 종목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얘들이 여기 이 가격에 샀어? 얘네들이 손절하면 나도 손절해야지 뭐. 이야, 얘네들이 뭐 1,000만 주 이상 샀어? 이야, 3천억 이상 샀어? 야, 내 뭐 코 묻은 돈 좀 넣어도 되겠구나. 근데 얘는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샀다고 그러면 더 들어올리나? 자, 이거 말입니다. 좀 더 이 고점 넘겼기 때문에 이거 이만큼 갈 거예요 라고 여기서 들어가? 넘겼기 때문에 이만큼 갈 거다? 장난치나.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설명하는 친구들. 내가 여기서 샀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빨리 수익 내세요 돈 줘가지고 막 매수해 주나? 결론적으로 여기서 들어갈 때에도, 그래, 내가 콩고물 묻은 돈, 여기에 전체 거래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나는 예를 들어 최대 뭐 1억, 그것도 많은 거야. 100억의 거래가 터졌으면은 1억 정도, 여러 명이 들어와서 1억 정도 이렇게 숨겨서 들어가서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대처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뚫었다고 아 이거 내가 샀으니까 이거 야 여기 뚫렸으니까 가겠지. 가게 뭘 가. 막 눌러대는데. 그 다음 범위도 이거 누가 산지 몰라. 얘들이 산 건지 다음 후속타 애들이 산 건지 누구도 몰라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범위에 13만 원 평균치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응?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 샐리드의 경우는 주봉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얼마? 15만 원까지 나온다. 그럼 거기까지 목표주가 열어놓자.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근데 내일 얼마? 샐리드의 경우도 400만 주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된다. 444 한번 갑시다.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444. 예? 그러면 지금 두산중공업의 거래대금 거래량 4천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 샐리드의 거래량 4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그럼 내일 그 기준 거래량이 양봉에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형성이 되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소 7에서 7% 이상,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 7% 이상, 샐리드 같은 경우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리고 양봉이다 라면은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444 한번 갑시다. 444. 물 좀 마십시다. 저도. 어우 진짜 힘들어. 빨리 444. 그리고 지금 아우 요 광고쟁이들 아주 그냥 광고 또 들어왔어. 549명 방에 저 방이 누구 방이죠? 광고 또 들어왔어요. 그거 좀 지워주시고. 제가 지울까? 444. 제가 광고 좀 지울 동안에 물 좀 마시고. 두산중공업도 4천만 주고 샐리드도 400만 주고 4로 시작한 애다. 그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 넘겨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의 기준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교육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444. 444. 아시겠죠? 444. 444 기준 잡아주시고. 어휴 벌써 운영자분이 지워주셨네. 444. 444. 그렇게 해서 거래량 교육 자료도 조금 이따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이쪽에 유튜브 쪽도 지금 뭐 120분 넘게 125분 계시는데 70%는 얼마예요? 100분 정도 눌러주셔야 돼. 62분, 63분이 엄지척 눌러주셨는데 444. 그렇게 해서 400만 주의 기준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가 300만 주란 말이에요.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 사실상 70% 그러면 200만 주만 실려도 돼요. 사실은. 그럼 200만 주의 기준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2천억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어제 기준에서도 미리 얘기를 안 했어도 5월달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관심 종목 넣어놓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데 거래가 빵빵빵. 근데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이에요. 거래 대금을 딱 봤더니 막 움직여. 야 이거 그러면 앞전 거래에 의미 있는 거래 70%라고 잡아줬는데 그러면 200만 주만 터져도 되네. 근데 200만 주가 아니라 막 터지죠. 막 터지니까 어떻게 해? 편입.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죽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변동성이 있어. 샐리드 20% 추가 폭등 15만 원 목표 12만 8천 원 이달치 전량 차익 실현. 그 12만 원의 기준점은 이거라면 12만 8천 원 5%. 근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내가 편입해서 수익이 11만 원 기준 잡았으면 얼마 20%씩 수익이 났는데 그 이상 수익 났는데 2.5%에서 5% 사이에 두 번 분할입니다. 평균 13만 원 수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일단 됐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돼요. 그럼 13만 원 기준이면은 요 정도 기준이 되겠나요? 13만 원이면은 13만 원을 이탈했을 때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되돌릴 때 다시 들여다보면 되죠. 요 자락도 13만 원이 이탈되는 자락일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중간에 이탈됐거든 올려드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냅뒀더니 더 가드를 하지 마시고 거래량 기준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 기준 좀 어이구 나중에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냥 내려놔. 제가 안 봐도 되니까요. 요쪽 자락이 안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요 주봉에서도 요 기준, 월봉에서도 요 기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요 흐름에서의 기준. 뭐가 제일 중요해? 거래대금이죠.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제한적인 것 같지만 거래대금으로 보면 월등히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을 겁니다.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제약은 오늘 사실상 1,000만 주를 잡아들였는데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600만 주가 터졌습니다. 600만 주면 2,4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거래대금 순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20위 안에. 근데 원하는 거래대금 수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6월 7일 날 같은 경우 1,400만 주 터졌거든요. 그럼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얼마예요? 1,000만 주. 1,000만 주면 얼마? 대략적으로 4천억, 5천억. 그 정도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줘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적 수급에 대한 범위가 외국기관 뭐 매집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다소 어렵죠. 결론적으로 추세매매, 5매매, 20매매, 그러니까 5일, 20일 이동평균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들여다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현제약 1,000만 주. 아, 그거 잘라주세요. 오늘 왜 그거 안 해? 아무리 바빠도 사무팀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걸 해야 돼요. 라이브 방송에서 나 이현제약 4만 원에 샀었어요 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4만 원에 사셨어요. 저 4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 잡아드릴 때 그때가 대략 한 4만 2천 원대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이. 그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히 올려놨는데 왜 그걸 캡처를 안 해줘? 그거 캡처해 주세요. 그래서 야간 방송에 갖고 갈 테니까. 아, 야간 방송에서는 유료 라이브 방송을 오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교육해 드릴 수 있으니까. 왜? 아무도 안 샀는데 뭐 이걸 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이러면 뭐해? 결론적으로 남들은 4만 원에 편입을 해서 이현제약 오늘 기준에 장중 야간 00시 32분에 어제 교육해드리고 이현제약입니다. 거래량 기준 1,000만 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안 났으면 5MA, 20MA 추세 거래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여기 또 밑바닥 또 가려가지고 한 번. 아우 짜증스러워. 그래서 결론적으로 600만 주의 기준이면 사실 5MA, 20MA도 다소 못 미쳐요. 근데 거래대금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 이현제약을 또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1,000만 주를 잡습니다. 그래야만 요 고점 라인을 세게 돌릴 수 있다. 최소 1,000만 주. 아시겠죠? 그래서 이현제약의 경우 1,000만 주까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교육은 지금 또 해드릴 수는 없잖아. 다만 자극을 드린 거예요. 왜? 소양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수익이 남는데 라는. 나 교육받아서 잘해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수익 내면서 교육받으면 되겠다라고. 지금 쿠팡 말씀드렸죠. 내일은 작업을 별도로 해주세요. 3층에서. 쿠팡에 들어가면 윤정두 VOD 110만 원에 팔고 있죠. 2018년도 거는 얼마? 44만 원에 팔고 있고. 맞나요? 그리고 작년 8월 거는 9시간 교육, 교재 포함해서 110만 원에 팔고 있고. 그 9시간 교육이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PPT로 보여드리면 되겠죠. 내일 딱 캡처해놔서. 그리고 USB가 14시간짜리가 2015년도에 작업해놓은 USB 14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거 다 사서 공부하세요. 그게 왜 아까워? 그 당시에 110만 원 내고 다 교육받으신 분들 그 교육 내용으로 지금 이 수익 다 잡아가고 있는데. 그럼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 보시면 1개월 라이브 방송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2+1 그리고 6+6이 돼 있는데 오늘 12시까지 기준에서만 3+2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3+2를 진행해드리는 대신에 뭐를 해드릴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VOD 550만 원 상당의 총 9시간 곱하기 5개 몇 개, 45시간의 VOD 교육 교재까지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USB 99만 원짜리 14시간짜리 기초 강의까지 싹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3+2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셔서 결제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고 홈페이지 못 찾으세요? 그럼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것도 그대로 PPT 작업 내려주세요.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게. 그래서 지금 3층에 계신 분들이 PD 선생님이 그래서 윤정두 네이버에 뒤지면 요런 화면이 나오더라. 거기서 요 밑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런 화면이 나오더라. 그 화면에서 클릭해서 들어오면 된다.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돼, 그것도. 그죠? 결제 기준의 동영상도 만들어도 돼. 그렇게 해서 어떤 화면으로 오셔서 결제하십시오. 그리고
카드 결제나 또 홈페이지 찾아오시기 힘드시면 옆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02-2636-5930으로 지금 전화 주세요. 12시까지는 전화 받습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사은품의 기준에 교육교재 550만 원 상당의 45시간짜리 그리고 14시간 상당의 99만 원짜리 그 교재까지 다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 받고 수익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내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두산중공 고점 놓치신 분들, HMM 세 차례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이 못 하신 분들, 계속 그냥 고점 놓치시는 분들, 저점 못 찾는 분들, 두산중공 다시 들여다봅니다. 교육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산중공업 계속 보세요. 5월 26일부터 거래대금 2천억 넘겼다 그랬잖아요. 5월 20일에는 2천억이 안 되는 개별 매매. 5월 26일, 또 27일, 그리고 28일, 29일, 뭐 31일 다 마찬가지인데 방송에 가지고 나온 날, 화, 수, 목 매일매일 갖고 나서 매일매일. 그러면서 매일매일 교육이 똑같아요. 뭐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이. 오늘도 결국은 2.9% 올랐어요. 투자 경고야. 변동이 너무 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거래량만 잘 잡으면 돼요. 어제 야간에 얼마나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 야간에 두산중공업 링크도 공지사항에 카톡방 공지사항에 보시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유튜브 내에서 두산중공업 어제 야간 교육에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보세요. 4천만 주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 양봉의 기준이 어떤 식의 기준이 잡힐 건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5분봉의 기준 그리고 어제 1봉 기준에서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온 부분에 감싸 안고 돌릴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뭐 당연히 이렇게 감싸 안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4천만 주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월봉에서도 잘 보세요. 월봉에서도 월봉 기준에 어디 있어요?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 이후에 우리도 상한가 수익도 내고 다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15,000원, 14,000원대 또 13,000원대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두산중공업 요 자락에 장악형, 상승장악형,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서 밋밋해서 못 들어가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랬죠. 주봉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얼마나 강조를 드렸어요. 이 화면 보여드리기 전에. 변형, 샛별형 떠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 터져서 관심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때가 5월 26일 거래대금 빠바방. 근데 거래대금 기준에서 다시금 보여드리면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죠. 캔들 크기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밀려 깨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캔들 크기가 다시 커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캔들 교육받고 거래대금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고점을 잡는 방법의 기준도 거래대금 교육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매직계산기, VVIP 회원님들은 매직계산기 다 드리니까 매직계산기 활용. 야,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윤정두가 문자 사인 드리고 매수 사인 드리고 차익 실현 사인 드리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3만 원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고점 대비 5%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 근거치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근거치 정형화된 교육 자료. 대표님 두중 어떻게 그냥 보유하면 되겠죠? 안 돼요. 5% 조정 시에는. 아니 왜 그냥 보유해야 돼? 원전 중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아는 그 내용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3,100원에 매도했어요. 아쉽지만 29,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감사합니다. 왜요? 교육 받은 대로 18,000원에 들어간 거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우린 15,000원에 유료 고객님들은.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쭉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래량 교육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보시면 3,500만 주 돼 있어요. 이게 얼마였냐면 2만 원대 기준입니다. 7천억 원대를 넘기는 거래대금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교육을 해드린 거죠. 이 내용도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합시다. 거래량 교육 자료 주세요.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지금 시간 별로 없어요. 벌써 8시 반이에요. 11시 원고제 써야 되거든. 거거거 빨리.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이나 SM이나 이런 거는 뭐 11시 10분 교육에 다시 들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니까
종목의 펀더멘탈은 뉴스 보셔도 되는 거고 사실상. 그죠? 뉴스보다는 증권사 보고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거 한번 갑시다. 이 자료 주세요.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전부 주세요. 이 자료 갖고 나도 공부해서 수익 좀 내보랍니다. 고점을 잡으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거를 공부해서 수익 내신다? 수익 내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막 전화 오고 있는데 전화 막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다 업무들 보고 있는데 전화 받으시는 분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 퇴근하고. 응? 전화 받는 분 한 분이니까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내일도 셀리드 같은 종목 그런 종목 한 방 빡 잡아가지고 1년치 딱 뽑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비. 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 빨리. 그럼 밑에서는 이제 뭐를 해주시냐면 거래량 교육자 자료 이거 낱장 파일하고 PDF 파일 올려드리고 거래량 링크 그거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영상 방송 끝나면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 끝나면 바로 어제 야간 교육 올려드릴 겁니다. 어제 야간에 셀리드하고 이연 제약 교육해드린 거, 두산중공업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린 거, 전체 파일이 아니라 그 교육해드린 파일만 딱 잘라서 딱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계시고 7시, 10시, 11시 박스넷 보시고 또 11시 10분부터 야간 방송 또 들으시면서 내일 공략도 들여다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2천억이라는 거 첫 번째. 이거 자세히 안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맨날 들을 수 없잖아. 2천억을 기준으로 한다. 첫 번째. 그래야만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두 번째 기준은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70%를 한다. 아까 셀리드 정확히 보셨죠? 셀리드에 대해서 70%의 거래대금을 기준 잡아주니까 오늘 원래는 300에서 350만 주 정도인데 300만 주만 돼도 3천억 이상이면은 10위 안에 들어온다. 그 내용을 잡아드릴 거예요. 명확하죠?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아니 2조 원씩 터졌다고 해서 신풍제약 시젠 작년에 2조 원씩 터졌어. 정확히 날짜 기준 잡아드리면 5월 14일에는 시젠,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가 4종목이 4조 원을 터뜨립니다. 시젠이 2조 3천억, 나머지 3종목이 1조 7천억. 그 4조 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작년 1월까지도 하루에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들이 유가증권 시장은 1월 2일 하루.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조 미만인 날들이 작년 2월 이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5조 미만이. 근데 4종목이 시젠,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가 4종목이 4조를 터뜨려. 전체 시장 거래대금은 그들이 다 해버린 거야 거의. 물론 이제 전체가 다 확장이 됐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젠이 2조를 넘기는데 2조를 넘기는 종목이 1년에 몇 종목 안 나와요. 두산중공업도 정점이 다른 거죠.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개별 종목에서 뚫은 거는요. 삼성전자 3조 3천억을 셀트리온이 11월 25일 날 27% 오른 날 우리 수익 잘 낸 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먹고 나온 날 그날 셀트리온이 3조 6천억 터뜨리면서 거래대금 머리 쳐쳐 진짜 그날 들어갔고 그날 비중 있게 들어갔고 종목 막 10개 20개가 아니라 딱 집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월 11일 날 삼성전자 다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8조 원대 이상을 터뜨립니다. 종목 하나가. 그래서 그날 44조 4천억이 터진 거야. 어찌됐건 그런 2조 원의 거래대금 터졌는데 그 다음날 또 나와야 된다. 두산중공업 2조 원 훌쩍 넘겼는데 그 다음날 또 2조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1조 4천억 터졌을 때는 그것의 절반. 그래서 7천억 원대만 넘겨도 순위 3위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 7천억 원대 기준 그리고 지금은 얼마? 4천만 주 잡아드린 게 1조 이상의 거래대금입니다. 2조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1조씩 터져서 최상위에 놓여지지 않는 한 이렇게 올라온 주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이거를 돌리려면 1조 이상씩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 자꾸 1조 7천억, 6천억 이렇게 되면 캔들 자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망 매물이 조금씩 나오죠. 왜? 변동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지. 그러다가 누군가가 빵 내려치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래서 2조 원의 기준에서는 개별 거래대금 기준을 새롭게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2천억 70%. 그럼 모든 게 저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죠. 삼성 엔지니어링 2천억이 안 터지더라도 5MA, 20MA, 5일 20일, 또 5주 20주, 혹은 5월 20월 평균 거래대금을 넘기고 양봉일 때. 분봉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됐을 때 접근범위를 가져간다. 나머지 부분 세부 사항은 이제 뒷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이걸 빨리 넘겨서 말씀드리면 2천억의 기준이에요. 그 2천억의 기준에서 제외 종목군은 관리 종목, 투자 위험, 투자 경고, 투자 주의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뺀다. 그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도 뺀다. 그러면 내일 기준에 4천만 주를 기준 잡아드리면 또 400만 주, 4천만 주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나 있죠. 지금 두산중공업 1% 얼마? 40만 주는 일단 동시효과에 터져야 돼요. 또 9시 2분까지는 소문나 있죠. 5%. 그럼 얼마예요? 200만 주 이상 터져 있어야 돼요. 9시 10분까지는 얼마요? 400만 주 이상. 9시 반까지는 얼마요? 800만 주 이상.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9시 반까지 800만 주는 제가 볼 땐 무조건 실립니다. 그게 계속 고점을 뚫고 가야 밑에 거래가 더 실리면서 4천만 주가 돼요. 만약에 9시 반까지 또 10시까지 해서 30% 1200만 주가 실렸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둔화되면요. 양봉이 못 나오고 고점을 못 넘기면 눌리면 거래가 둔화됩니다. 위에 매물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잡아먹어야 거래가 터지는 거죠. 이걸 못 잡아먹어. 그렇다고 밑으로 집어 던지진 않아. 왜? 개인들이 지금 많이 주고 있거든. 고점에 많이 물려 있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막 손절은 막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맴도는 거야. 정체 상태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의 거래량은 충족을 시키는데 10시 이후에 거래가 갑자기 둔화되고 변동이 둔화돼. 그러면 거래량이 마감 때까지 어떻게 되어요? 4천만 주 안 실려요. 그럼 중간에라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내일 동영상 올려드리면 그걸 또 보고 대처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거래량 4천만 주 또 4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또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1,000만 주. 삼성엔지니어링 1,000만 주. 시간대별로 아까 알려드린 그 시간대별로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1조 이상짜리 종목은 개장주에는 5% 그리고 장중에 최대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1조 미만짜리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최대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장중 재편입의 기준은 3분의 1 지지 형성. 응?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 3분의 1 지점까지 밀렸어. 그럼 여기서 산다? 아니지. 여기서 산다가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확인이 되고 돌려질 때 또 마찬가지로 절반. 근데 이조차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이 3분의 1이 10%를 넘기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준점들을 차분차분. 뭔 소린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수익 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교육받으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매매 사인 받으시고 문자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수익 내서 자 고점 대비해서요 1조 이상짜리 5조 이상짜리 어이구 우리 두산중공업 몇 주? 4억 2,200만 주예요. 지금 뭐 주가가 그냥 막 3만 원 넘기고 하니까 13조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12조. 응?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1에서 1.5% 변동이면 차익 실현인데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컸죠. 그러다 보니까 편입단가 대비해서 내 수익이 10% 이상이야. 그래서 마지노선을 전량차익 실현을 4에서 5% 정형화돼 있는 거야. 기분이 좋다고 오늘은 그냥 갖고 가요. 기분 나쁘다고 오늘은 차익 실현합시다. 기분 나쁘다고 고점에서 7% 밀리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기분 좋다고 고점에서 7% 밀렸는데 가지고 가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정형화된 이 교육 내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달달달달 외워줘야 되는데 왜? 34년 주식 노하우를 다 넣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난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전화하시니까 근데 천천히 하시라고. 한 명이 받으니까. 그냥 홈페이지 오셔서 결제하시고 내일 같이 움직이십니다. 상한가에서도 우린 차익 실현을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3% 조정시간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변동성이 내일 분명히 보세요. 어느 시점에선가는 4천만 주를 잡아드렸는데 1조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움직였다 개장주는 움직이죠. 소문났으니까. 거래대금도 실립니다. 그러다가 둔화되기 시작해. 그러면 그건 못해요. 안 돼요. 빠져나왔다 다시 보자는 그 얘기예요.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400만 주인데 개장주에는 소문나서 움직였어. 근데 그 다음에 10시 놓고 막 이러는데 거래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일단 거래는 수반돼 있는데 제한적이야. 그 다음 거래가. 5분봉 봤더니 거래량이 이렇게 막 줄어들어 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빠져나온다. 그리고 오버나잇을 했어요. 그저께 27%씩만 올라오는 두산중공업을 가져갔더니 내떴더니 32,000원 가더라. 그 다음 날에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혹은 시초가 대비. 그럼 31,000원, 3만 원에서는 다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잡아내니까 윤정두가 매매사인을 잡아들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5분봉에서 두산중공업은 대처가 됐다.
일본 기준에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시초가가 여기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었다. 시초가 대비 9% 올랐잖아요. 네? 10% 이상 올랐죠, 시초가 대비.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 내가 두산 중공업 뒤에다가 넣으라고 그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뒤에 넣나?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 23시 야간 방송 때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23시에 제대로 받으시고 아시겠죠?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추세 교육과 캔들 교육,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교육 그런 거 다 잡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대한항공, SM,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변동이 장난 아니었죠. 이제부터 또 52주 신고가 대한항공 나올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계속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한진칼 작년 8월 이후에 매매 사인이 공식적으로 없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어때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8월 이후에 매매 사인이 없을 때. 그 매매 사인 없을 때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어마어마하죠.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LG전자 부분에. 시장이 20% 올라올 때 이게 검은 색깔이 시장이거든요. 20% 올라올 때 LG전자는 10%뿐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삼성전기가 폭등이 나오는데 얘는 뭐예요? 바보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 매집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매집이 돼 있으니까 좀 버티자고. 1억 6,360만 주짜리에 900만 주 5.5% 매집, 7천억 매집, 평균 단가 8만 원 매집. 그럼 어떻게 된다? 최소 10만 4천 원에서 11만 원 들어올린다 그랬죠. 그게 결국은 9만 원 초반에서 그 다음날 보합에서 출발했어요. 강보합에서. 그리고 살짝 눌렸었어. 빵! 상한가입니다. 저 수익 다 잡아내는 거지. 왜? 매집의 기준을 받고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진 날이기 때문에. 아니 두산중공업도 들어왔는데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진 매집돼 있는 실적 개선폭에 LG전자 못 사겠어요? 마찬가지 삼성 엔지니어링을 못 사겠어요? 사실 수 있어야죠. 아시겠죠? 요거 23시에 삼성 엔지니어링 교육 제대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방송국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얘기가 그렇게 못 알아듣겠나? 어제 야간 교육할 때 여러분들께 중간 단계 그 안내를 얻으렸단 말이에요. 뭐 어제 올라온 자료만 봐도 되잖아. 그죠? 아우 답답하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야간에 중간에 알려드렸거든. 윤정두가 누군지, 윤정두 카드, 증권카드는 몇 년짜리 34년 된 증권카드 있는지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대한항공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거든. 중간에. 왜 시간이 이렇게 안 될 줄 알고. 뭐 여러분들만 기회를 놓치신 거죠. 뭐. 밑에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제대로 다시 물어봐서 내일부터 이런 실수 없도록. 대한항공 올려드릴 거예요. 좀 이따 23시에. 그리고 오늘 22시 박스넷 교육에서 대한항공 진행을 할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오늘도 대한항공, 오늘도, 어제도 계속 대한항공.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오늘도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상위에 20거래일 고점 넘기고 52주 고가 이제 목전에 있죠. 매집은요. 이렇게 매집이 잘 돼 있어. 5월 6일 이후에 3천억 이상의 매집. 5월 6일 이후에. 근데 이거를 놓치실 거예요. 놓치면 안 되겠죠. 더 빠르게 넘깁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또 SM. SM. 맨 데다 넣은 것 같은데. 아유 답답하네 진짜. SM도 오늘도 어제 굉장히 많이 눌러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 올렸다가 이제 꼬리를 달아놨는데 SM 같은 경우에도 매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5월 7일부터 지금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또 외국인 기관 쌍끌이에서 기관이 어디 기관 쪽의 매집이 상당합니다. 연기금 쪽과 또 사모펀드 쪽. 어제 밀려 내려왔는데도 사모펀드 쪽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이런 매집이 진행이 되고 12% 이상의 매집이 단행된 상태에서 눌림목의 기준이라는 거죠. 편입 기준 잡으시고 캔들 교육 받으시고 언제? 23시 온라인 교육에서 그리고 22시 학생들 TV에서 이 교육을 진행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 사이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 교육 동영상 자료를 계속 보시고 계셔야 돼요. 이거 또 호텔신라야. 아우 답답하다 진짜. 호텔신라도 좀 더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넘기고 맨 뒷부분에라도 넣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상품 안내하고 그런 거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얘기가 그렇게 못 알아듣나? 끝없이 넣어놨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휴.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뭐 시간도 없고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넣어놓은 게 뭐 있어 이거. 아 나 참 진짜 답답하네. 화면까지 내려가져 있고. 자, 귀 만졌어요. 귀 만지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끼리 사인이 있어요. 귀 만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교육 내용이 거래대금 기준으로 많이 잡아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22시에 박스경제 TV, 그다음에 23시에 추가 교육 온라인상에 있으니까 그 기준 잘 잡으셔서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교육 마저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귀 만졌다 그러면 아까 사인이었으니까 이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미 방송이 또 나가고 있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